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수도 키우 교외 지역 한 곳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곧 유럽 순방길에 오르는데 대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연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측에서 한 곳을 탈환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지금 그럼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일단 수도 상황을 보면은 러시아군이 여전히 수도 키이우에는 진입을 하지 못하고 예. 있습니다. 현재 키이우 북서쪽 15km, 동쪽 29km 지점에서 정체돼 있는데요. 키이우 북서쪽 외곽 도시 마카리우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양측이 통제권을 다투어온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데요.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자국군이 현지 시간 22일 오전 러시아 병력을 마카리우에서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북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포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남부 마리우폴 점령에 계속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시의회는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 대형 폭탄 2발을 투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아직 사상자 피해 규모나 정확한 투하 지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주요 전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포격을 이어가고 있지만 규모는 그래도 좀 줄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앞서서 그 전쟁 상황을 표시한 지도를 보면 네. 이제 수도 위주 그리고 네. 이제 남부 지역 위주로 이렇게 지금 전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러시아가 특히 최근에 이렇게 남부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남부 해안지대를 장악을 하면은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까지 쭉 이렇게 연결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지도로 보시다시피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도네츠크와 아조우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점령할 경우 아조우의 연안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주요 곡물들이 마리우폴을 통해서 중동 국가로 수출되고 철강 등 산업 중심지이기도 해서 경제적 가치가 큽니다. 그다음에 헤르손은 크림반도와 흑해에 인접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예. 러시아군이 이달 초 헤르손을 점령했는데 이로써 남부 해안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크림반도의 용수 90%가량을 공급해온 북크림 운하에 대한 통제권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데사는 우크라이나 해운 수출입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최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데사가 러시아에 장악되면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예. 끝으로 이제 그래서 헤르손과 마리우폴, 오데사 이 세 곳 모두 러시아군에 넘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우크라이나의 남부 해안선이 차단되는 건데요. 러시아가 헤르손에 이어 마리우폴을 집중 공격하고 우크라이나가 총력 사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러시아가 집중 공격하고 있는 마리우폴. 그러면 그 현지 지금 주민들 대피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마리우폴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 한 10만 명 정도가 탈출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병력에 포위된 상태여서 도시를 빠져나갈 안전한 통로가 부족한데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개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이탈리아 의회 화상으로 연설을 하면서 마리우폴의 참상을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마리우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서 폐허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번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거의 이제 고립돼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그런데 지금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지원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요? 네, 아직까지 정확히 벨라루스 정부의 입장이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고 네. CNN이 전한 내용인데요.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조만간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참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CNN은 벨라루스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한 조치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입할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벨라루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합리화할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벨라루스 야권 소식통도 벨라루스의 전투 부대가 이르면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수천 명의 군대가 이미 파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벨라루스의 참전이 현실이 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안으로 진입하려고 준비를 하거나 이미 참전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는 구체적인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미국 측의 전망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이제 현지 시간 23일 유럽 순방길에 오르고요. 이번에 무엇보다 가장 주목되는 게 순방 계기에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발표 여부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고 기존 제재 강화를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동유럽 나토 회원국의 군사력 배치 태세에 관한 장기적인 조정 방안을 동맹들과 논의할 예정인데요. 러시아와 맞닿은 유럽 동부 지역의 미군 주둔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조치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러시아를 위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에 나설 경우 대응책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연합 그리고 G7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을 하고요. 현지 시간 25일이 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 거점인 폴란드를 방문해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